어떻게 하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저축이 답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 과연 그런가요? 성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 모든 조언이 2020년 이후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애미 통화량 2015년 2228조 원, 2020년 3267조 원, 2024년 4832조 원. 돈이 2배가 됐는데 당신 월급은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그래프 하나. 파란 선은 대한민국 GDP 실물경제, 빨간 선은 애미 통화량 돈의 양. 2015년까지는요, 돈의 통화량보다 GDP 파란 선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경제가 커지면 돈도 늘어남, 공장 늘면 월급 늘어남, 수출 늘면 일자리 늘어남.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가 뭘 했냐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2020년 한 해만 300조 원 추가 발행. 300조가 얼마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절반을 한 해에 찍어낸 거예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정상적인 국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2020년 짜장면 5,000원, 2024년 짜장면 8,000원 60% 상승. 2020년 아메리카노 3,500원, 2024년 아메리카노 5,500원 57% 상승.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월급은 안 올랐거든요. 2020년부터 2024년 평균 임금 인상률 12%, 같은 기간 통화량 증가율 48%. 여러분 돈은 48% 늘었는데 월급은 12%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나머지 36%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정답은 자산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가격 73% 상승, 주식시장 89% 상승, 비트코인 1247% 상승.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시중은행으로 가고 시중은행에서 대출로 나가는데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고신용자는 금리 3%, 저신용자는 금리 7%. 고신용자는 부동산 매입하고 주식 매입해서 수익 실현, 저신용자는 빚더미에 이자 지옥에 자산 없음. 이해되시나요? 같은 돈이 풀렸지만 그들은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케이스 A, 삼성전자 과장 연봉 9천만 원. 2020년 강남 아파트 매입 15억, 대출 10억, 금리 2.8%, 2024년 현재가 23억, 순수익 8억. 케이스 B, 중소기업 대리 연봉 4천만 원. 2021년 경기도 아파트 매입 5억, 대출 4억, 금리 5.2%, 2024년 현재가 4억 2천만 원, 순손실 8천만 원, 역전세. 두 사람 모두 영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 돈이 많아진 시대는 부자가 많아진 시대가 아니다. 돈과 가까운 자가 살아남는 시대다. 그럼 질문입니다. 돈과 가깝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과 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종대 60세 전 대기업 임원, 순자산 50억 추정.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모으셨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보를 빨리 들었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요.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아, 정부가 돈 풀겠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회사 동기 중에 기획재 정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했어요. 형, 3월 말에 뭐 하나 발표한다. 지금 현금 모아둬. 그게 긴급 재난지원금이었나요? 그것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유동성 공급 정책, 쉽게 말하면 대출 쉽게 해준다는 거죠. 2020년 3월 15일 보유 주식 전량 매도, 현금 확보, 대출 한도 최대치 상담. 2020년 4월 1일 강남 오피스텔 매입 9억, 대출 6억. 2020년 5월 코스피 2000포인트 근처에서 삼성전자 1억 매수. 2020년 8월 경기도 상가 매입 7억, 대출 5억. 2024년 현재 오피스텔 현재가 14억, 5억 수익, 삼성전자 2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수익, 상가 10억, 3억 수익. 총 수익 9억 3천만 원 4년.
와,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도 그때 살 수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3월에 공포에 떨었어요. 코로나 대유행 경제 대공황 뉴스가 매일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코스피 1400선 붕괴 기업 도산 줄이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근데 우리는 알았죠. 정부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돈을 무조건 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샀고 그들은 팔았어요. 백종대 같은 사람들은 3월 매수 정보 보유 결과는 수익. 일반 투자자들은 3월 공포 매도 6월 뉴스 보고 추격 매수 결과는 손실. 이게 정보 비대칭성이에요. 같은 시장에 있지만 가진 정보가 달라요. 정보의 층위를 보면 최상위층 정책 위반자 재벌 총수 고위 공무원은 정보 습득을 2주 전에 합니다. 상위층 대기업 임원 금융권 임원 전문직은 1주 전에 습득합니다. 중간층 일반 화이트칼라 자영업자는 뉴스 발표 시점에 습득합니다. 하위층 저소득 근로자 학생은 1주 후에 습득합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최상위층은 2주 전에 알고 하위층은 1주 후에 압니다. 3주 차이, 이게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김지훈 28세 일반 회사원, 저도 샀어요. 2021년에. 언제 결정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봤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서울 아파트 10억 시대, 막 그런 영상들. 그래서 2021년 10월에 샀어요. 경기도 오피스텔 2억 5천. 지금은요 1억 8천이요. 그것도 거래가 안 돼요. 대출이 1억 9천이에요. 역전세 완전 갇혔어요. 김지훈의 현재 상황: 매입가 2억 5천만 원, 대출 1억 9천만 원. 현재가 1억 8천만 원, 역전세 마이너스 1천만 원, 월 이자 95만 원, 월급 320만 원, 생활비 후 잔액 50만 원, 마이너스 45만 원 매월. 어떻게 버티세요? 카드 돌려막기요. 카드론도 2개 썼고. 제 친구는 삼성전자 다니는데요. 걔도 같은 시기에 샀는데 걘 아무 문제 없대요. 왜죠? 연봉이 9천인데다가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해줬대요. 저는 대출금리가 5.8%인데 걘 1.2%래요. 2억 대출 기준 김지훈 5.8% 연 1160만원, 친구 1.2% 연 240만원. 차이 연 920만원, 월 77만원.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매수 같은 금액 대출. 하지만 친구는 여유롭고 지훈 씨는 파산 직전. 이게 돈과의 거리입니다. 돈과 가까운 사람의 3가지 조건. 첫째, 정보 접근성 정책을 미리 안다. 내부자 정보 보유 전문가 네트워크. 둘째, 신용점수 낮은, 금리 1%에서 3% 높은 한도 무담보 대출 가능. 셋째, 현금 흐름 높은, 연봉 안정적, 직장 여유자금.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갖고 있나요? 없으면요, 당신은 돈과 먼 곳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2015년 평균 9억, 2024년 평균 23억, 10년 만에 2.5배. 왜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까요? 강남이 좋은 동네니까? 아닙니다. 학군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교통이 편하니까? 아닙니다. 재건축 기대감?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강남이 오르는 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직장인 평균 연봉. 강남구 7,200만원, 송파구 6,800만원, 서초구 7,500만원. 비교하면 구로구 4,100만원, 금천구 3,900만원, 강북구 3,600만원. 부동산 가격은 그 지역 평균 소득과 평균 신용점수로 결정돼요. 아파트 가격 공식: 평균 연봉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강남 평균 7천만원이면 7천 곱하기 15는 10억 5천만원. 강북 평균 3,600만원이면 3,600 곱하기 10은 3억 6천만원. 그럼 왜 15배까지 가능하냐? 대출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 15억 구매 시 자기 돈 3억 20%, 대출 12억 80%. 조건은 연봉 7천만원 이상, 신용 1등급에서 2등급, 직장은 대기업이나 전문직. 월 상환액 35년 3.5% 금리 기준 약 540만원. 연봉 7천만원이면 세후 월급 약 480만원, 배우자 소득 약 300만원, 가구 소득 780만원 상환 가능합니다. 대비해서 일반인 연봉 4천만원이면 세후 월급 약 280만원, 배우자 소득 약 200만원. 가구 소득 480만원, 월 상환 540만원 불가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강남 아파트는 좋은 집이 아니라 고소득자만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은행이 12억을 빌려줍니다. 강남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의 동네예요. 부동산은요, 절대 좋아서 안 올라요. 돈이 몰려서 올라요. 2015년부터 2024년 가격 상승률. 강남 156% 상승, 대기업 연봉 89% 상승, 통화량 48% 상승. 강북 23% 상승, 중소기업 연봉 12% 상승, 통화량 48% 상승. 같은 통화량이 풀렸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통화량 증가하면 시중은행으로 가고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고신용은 대출 승인, 저신용은 대출 거부. 고신용자만 아파트 매수하고 강남에 집중됩니다. 고신용자 밀집 지역이니까요. 가격 상승하고 일반인은 접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 오르는 거 부러우세요? 그럼 대기업 다니세요. 연봉 7천 이상 받으세요. 신용등급 1등급 만드세요. 그럼 은행이 12억 빌려줍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세요? 대한민국 근로자 통계 연봉 7천 이상 상위 15%. 신용 1등급에서 2등급 상위 20%, 둘 다 해당 상위 8%. 2,700만 취업자 중 약 216만 명만 가능. 그러니까요, 강남 아파트는 처음부터 92%의 사람에게는 애초에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 최저금리 영끌의 시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너희도 사다들 사. 2020년 DSR 규제 완화, LTV 완화 70%까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2021년 청년 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 우대 전세 대출 한도 상향. 결과 2021년 가계대출 300조 증가, 역대 최고. 저도 그때 샀어요. 이번 아니면 평생 못 산다고 다들 그러니까.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요. 근데 제가 바보였던 게요. 그때 산 게 아니라 제가 고신용자가 아니었다는 걸 몰랐던 게 바보였어요. 이게 2021년의 비극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집 살 수 있어라고 환상을 팔았던 거예요. 2021년 영끌 매수자 현황. 2024년 기준. 성공 자산 증식 18%, 대부분 수도권 고소득층. 현상 유지 34%, 대출 상환 중 매도 불가. 실패, 역전세 파산 48%, 대부분 지방 저소득층. 절반이 실패했어요. 절반이. 왜냐면 그들은 애초에 돈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동산의 진실. 좋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고소득자가 몰린 곳이 오른다. 인구가 많아야 오르는 게 아니다. 대출 가능한 사람이 많아야 오른다. 재개발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부동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통화정책이 만든 파도에 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선택적으로 흐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 가난한 건가?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 아니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한유림 40세 자산가 암호화폐 투자자. 저는 2013년에 비트코인 샀어요. 10만 원어치. 지금은요, 구체적인 금액은 말 못하지만 수십억대예요. 2013년 비트코인 약 10만원, 10만원 투자 약 1비트코인, 2024년 비트코인 약 8천만원, 800배 수익. 와,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었어요? 전 은행을 안 믿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제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요. 멀쩡한 회사였는데 은행이 대출 회수하면서 망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국가와 은행이 쥐고 있고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비트코인은 달라요. 정부도 은행도 통제 못해요. 이건 탈중앙화된 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기로 보잖아요. 투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대 부동산 대금. 비트코인 12,847%, 서울 아파트 156%, 금 89%. 어디가 더 올랐나요?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돈과의 거리가 필요 없어요. 부동산 매수 조건은 연봉 증명, 신용 등급, 재직 증명, 은행 승인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매수 조건은 스마트폰, 인터넷 10만 원이면 됩니다.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비트코인은 돈과 먼 사람들의 탈출구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부터 2024년 자산 증가율 상위 10%, 부동산 중심 47% 상승, 하위 50%, 암호화폐 중심 156% 상승. 부동산은 이미 돈 있는 사람만 벌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돈 없던 사람도 기회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정보 비대칭이 덜해요. 부동산은 내부 정보 필요하고 지역 정보 필수고 재개발 호재 파악해야 하니까 정보 접근 어렵습니다. 주식은 기업 내부 정보, 산업 동향, 기관 움직임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은 항상 늦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실시간 공개되고 거래량 투명하고 누구나 같은 정보를 보니까 정보 평등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공정한 게임이에요. 물론 위험하죠. 하루에 20%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인의 선택지. 옵션 1. 부동산 필요 자금 최소 2억. 자기 돈 필요 연봉 6천만 원 이상 필요 신용 1등급에서 2등급 성공 확률 20% 정보 접근성에 따라. 옵션 2. 주식 필요 자금 100만 원 이상 필요 연봉 없음 필요 신용 없음. 성공 확률 30% 기업 분석 능력 필요. 옵션 3. 암호화폐 필요 자금 10만 원 이상 필요 연봉 없음 필요 신용 없음. 성공 확률 40% 심리전 고위험. 보이시나요? 일반인에게 남은 진짜 기회는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이미 게임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 12억, 청년 평균 자산 2,300만 원, 격차 52배. 청년이 월 100만 원 저축 시 12억 모으는데 100년 소요. 100년 3대가 지나야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돈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실하게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빨리 얻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지배당하며 살 것인가, 돈을 도구로 활용하며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당신은 돈과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돈에 욕심내면 영끌에서 비투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차갑게 다루고 돈을 수단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